들어갑니다. 자, 요약집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요약집. 자, 협회. 자, 몇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까요? 자, 46페이지입니다. 요약집 46페이지. 요약집 폈어요? 예, 간단하게. 자, 이론 정리하고 넘어갈 테니까 칠판 봐보세요. 자, 협회는 법인이겠어요? 법인이 아니겠어요? 법인입니다. 자, 사법인이다, 공법인이다? 사법인. 영리법인입니까?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이요?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단이란 것은 누구로 결합했습니까? 사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 1번 공인중개사, 2번 개공. 개공으로 구성돼요. 공인중개사는 안 받아줍니다. 근데 중개인은 회원이 될 수 있어요? 중개인? 예, 개공이잖아요.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아 성립합니까? 인가를 받아서? 강제 설립이요? 임의 설립? 임의 설립주의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협회 설립 목적은 딱 두 가지. 자,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 효율적성. 몇 가지? 두 가지. 협회는 설립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협회 설립 절차가 나와 있어요. 설립 절차는 가장 먼저 발기인을 구성하라 그랬어요. 발기인을 구성하라. 자, 발기인은 회원 몇 인 이상? 300인 이상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회원이란 거, 회원은 누굽니까? 개공. 그러면 공인중개사 300인? 그럼 맞아, 틀려? 틀려. 자, 회원은 누구요? 개공이잖아요. 자, 회원 신경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관을 작성을 해 주셔야 되겠죠? 정관을 작성을 해서 발기인들의 서명 및 날인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끝나면 세 번째 뭘 거쳐야 돼요?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창립총회 뭘 거쳐야 돼요? 여기는 회원 몇 인 이상? 600인 이상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 얼마? 100인. 광역시하고 도에서 각 얼마? 20인. 자, 그러면 우리 과목에서 어디서 또 30인이 하나 나오고 있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을 때 5, 2, 3, 500명 또 2개 또 30인. 기억나요? 근데 여기는 20인. 그래서 출제자가 40인은 절대 안 낸다 그랬어요. 여기를 30인으로 바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얼마 동의를 거쳐야지 의결이 돼요? 무슨 회원? 출석회원 과반수 동의.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면 설립 인가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인가주의입니다. 누구 인가? 국장. 그리고 설립 등기까지 거쳐야 돼. 이 등기가 협회 성립 요건이 됩니다. 자, 성립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돼. 인가란 말이 아니 등기란 단어가 들어오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흐름 알고 있어야 돼. 흐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 다음에 협회 조직 들어갑니다. 조직.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조직. 자, 머리 굴려보세요. 협회는 총회가 있죠. 총회. 총회는 반드시 둬야 됩니까? 둘 수 있다. 둔다. 필수 조직이요. 그러면 총회 의결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총회 의결. 보고. 누구에게? 국장에게. 언제까지? 지체 없이 보고, 지체 없이. 언제까지 보고? 언제까지 보고? 언제까지 보고? 언제까지 보고? 지체 없이 보고. 그럼 아까 자격지수 보고 나와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협회는 주사무소가 있죠? 주사무소도 둬야 됩니까? 둘 수 있다. 주사무소.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당첨. 든답니다. 여기는 든다? 든다.
둬요. 필수예요, 필수. 근데 서울에는 안 둬도 돼요. 이렇게 남양주에다 두든 뭐 저기 부산에다 두든 관계는 없어요. 근데 반드시 있어야 돼. 됐어요? 그리고 협회는 이제 지부하고 지회가 있죠. 지부는 시, 도. 시할 때 시는 특별시하고 광역시. 그러니까 서울에도 지부를 둘 수 있어요. 지회는 시, 군, 구가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는 둔다요, 둘 수 있다. 그러면 경기도는 뭐가 돼요? 지부가 되지. 경기도 지부, 남양주시 지회가 되는 거지. 남양주시에는 지회를 두는 거고 경기도는 지부를 둘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률상이 아니라 정관상이에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 둘 수 있다 그랬어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 자, 그러면 지부를 설치했을 때는 시도지사에게 뭐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돼, 신고. 여기는 등록 관청에다 신고를 해야 되죠? 신고. 자, 신고. 그러면 둘 다 사후 신고입니까? 사전? 사후죠? 구체적으로 언제? 설치한 때. 구체적인 기간은 없고, 설치한 때. 자꾸 잊어먹죠? 네. 그러면 자꾸 잊어먹으면 아까 내가 뭐 자꾸 하면 된다 그랬죠? 한때. 자, 그러면 신고사항이 되게 많잖아요. 자, 우리 과목에서 신고사항 복습 한번 해볼게요. 앞에서부터 사무소 이전은 사후 사전. 며칠이네? 10일. 휴폐업은 미리. 변경도 미리. 재개신고도 합해서 그렇지. 이제 뭐죠? 좋대. 협회가 지부 지혜를 설치할 때는 사후 설치한 때. 그 외에도 신고 많잖아요. 고용 신고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고용관계 종료는 10일. 자, 업무 보증 설정 신고는 업무 개시 전. 뭐 이렇게 신고사항이 많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신고 그러면 쫙 나와야 되고 사후인지 사전인지 이렇게 여기는 구체적인 기간 없고 설치한 때 사후입니다. 한 사후. 정리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시도에 설치되니까 시도지사가 되는 거고 여기는 시군구니까 시장군수 구청장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사람한테 신고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그래서 왼쪽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그 46페이지 양가로 2번 한번 보세요. 회원이 나와 있는데 맨 밑에 회원은 협회 가입한 개공으로 구성된다 그랬죠? 그리고 오른쪽 협회 가입은 의무 가입이라 그랬어요? 임의 가입. 임의 가입. 그리고 이제 협회에서 실무교육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죠. 그리고 정보망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제조합 할 수 있죠. 그런데 비회원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 회원뿐만 아니라 누구도 가능하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협회 업무는 크게 두 가지. 고유 업무하고 위탁 업무인데 고유 업무는 협회 자기 일이다 이 말이고 위탁, 수탁 업무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처리한다 이 말이죠. 고유 업무는 회원 품위 유지, 부동산 중개제도 연구 개선, 자질 향상을 지도, 교육, 연수, 윤리 연장 제정 및 실천. 자, 정보 제공 나와 있어요? 공제 사업. 그 밖에 협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이렇게 7가지나 되죠? 자꾸 읽어 두세요. 근데 수탁 업무는 두 가지밖에 없죠. 교육하고 시험 시행 업무. 두 가지니까 머릿속에 넣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제 사업이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공제 사업 거기 도표를 간단하게 정리할 테니까, 머리 굴려 보세요. 협회는 공제 사업이 공부할 게 많거든요, 사실. 자, 공제 사업은 보험 사업이잖아요. 협회가 운영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보험 들 때 보증보험 공제, 공탁, 공제 여기요. 그러면 이 공제 사업은 방금 고유 업무라고 분명히 배웠죠. 그러면 이 공제 사업은 반드시 협회가 해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확실해요? 할 수 있답니다. 안 해도 돼요. 자, 우리 회원들은 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자, 그 다음에 공제 사업을 운영하려면 공제 규정을 정해서 국장 승인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자, 공제 규정을 제정하는 것도 뭐다? 승인. 변경하는 것도 뭐다? 승인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공제 사업을 운영하면은 일정 공제료 수입액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면 책임 준비금으로 적립을 해내야 되죠? 그러면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은 자, 뭐수 100분의 10? 여기 보여요? 공제료 수입액입니다. 총 수입액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상. 자, 그러면 이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까? 다른 용도로 가능하는데 조건이 있죠. 사용을 하는데 국장 승인입니다. 이것도 승인사항이에요. 그러면 사후 승인이요, 사전 승인? 하고자 그랬잖아요. 사전 승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목에서 승인이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여기서 다 나오네. 또 어디서 나와? 거래정보사업자 운영규정. 운영규정을 정해서 승인. 변경할 때도 승인. 승인은 이게 전부야, 우리 과목에서. 운영규정 승인, 변경 승인. 공제규정 승인, 변경 승인.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쓸 때도 승인. 자, 그러면 승인 그러면 쫙 나와야 돼요. 그럼 잊어먹으면 어떡해? 또 해야지. 그렇지. 언제까지? 시험 볼 때까지. 시험 볼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독립회계 관리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관리하라 이 말이고.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 운영실적을 공시하라고 했죠? 운영실적을 공시해야 돼요. 운영실적. 자, 공시했는데 매 회계년도 종료 몇 개월이네? 3개월에 협회보나 일간신문,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 덮여 있는 중요한 것들은 지금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정리됐죠? 자, 이것은 가장 기본이에요. 공제 관련해서 머릿속에 그냥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제목이 뭐예요?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항상 뭐하고 비교하라 그랬어요? 정책심의위원회. 앞에서 우리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배웠죠? 같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공통점 차이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같은 위원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통점 비슷한 거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그 뒷페이지 정리가 잘 돼 있어, 안 돼 있어? 뒷페이지 넘기세요. 자, 판사 안 할 테니까 칠판을 봐주세요. 아니, 책을 봐주세요. 자, 48쪽 요약집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그랬어요?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국토교통부 둘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감독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운영위원회는 협회에다가 둘 수 있다요? 둔다요? 둔답니다. 협회고 의무조항. 그리고 심의, 감독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비교해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 구성. 앞에서 배울 때 여기는 이원장 1명 포함해서 7명에서 11명. 기억나요? 여기는 19명입니다. 19명이네, 이원. 자, 그 다음에 이 경우 협회 회장,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 선임한 사람에 해당 이원수는 전체 이원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자, 이 지문도 한번 읽어두세요. 자, 이원의 임기는 둘 다 똑같죠? 2년이고 2년. 됐어요? 보궐이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것도 똑같죠? 근데 차이점이 연임 규정이 있죠? 어디만? 운영위원회. 몇 대 하나에서 연임. 이래. 자, 이것만 차이에요. 임기 2년은 다 똑같고 보궐이원 임기도 똑같은데 오른쪽에 보면 1회 하나요. 뭐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직무대행 내가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죠. 여기는 이원장이 미리 지명한 이원이 대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누가 돼? 부위원장. 여기는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이원. 됐어요? 여기는 부위원장. 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이원장은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라고 기억납니까? 그죠?
근데 운영이원은 이원 중에서 호선. 부위원장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정책심의위원은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이원은 법에 규정된 자 중에서 누가 임명 또는 이촉을 한다 했어요? 국장. 국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시험 시행기관장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법에 규정된 사람이 그냥 되는 거고. 자, 이원장 업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똑같고. 자, 회의도 똑같습니다. 자,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똑같죠? 근데 개의는 재적위원, 의결은 출석위원입니다. 둘 다 과반수란 거. 자, 그 다음에 사무처리. 자, 정책심의위원은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는 누가 지명한다 그랬어요? 이원장. 오른쪽은 운영위원은 간사 및 서기가 있는데 이것도 이원장이 임명한다. 거의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근데 이원장 개념이 달라서 그러지 이원장은 똑같고. 자, 간사 업무 운영위원회만 있는데 회의 때마다 회의를 작성하여 다음에 보고하고 보관한다 그랬고. 자, 수당과 여비는 정책심의위원회 이원회에만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출석한 이원 관계자명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일단 공무원위원회는 제외됩니다. 근데 운영위원회는 수당과 여비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자, 정책심의위원회는 뭘 거쳐서 이원장이 정한다? 의결 동그라미 이원장. 자, 운영위원회는 심의를 거쳐서 이원장.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심의사항은 우리가 정책심의위원회 수없이 공부했죠.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심의. 중개업 육성도 뭐다? 심의. 중개보수 변경도 심의. 손해배상 책임도 심의.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것만 시도의사가 따라야 돼? 취득. 기억나죠? 근데 이제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은 많아요, 적어요? 두 배네, 딱 8개. 그래서 일단은 4가지만 여기도 골라드릴게요. 2번 제가 예산결산, 4번 예산집행. 예산 관련 사항이 심의사항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6번, 7번 체크. 공제금, 공제가입금, 공제료, 요율. 공제 관련 사항도 심의, 그 정관 사항도 심의. 일단 4가지만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자, 주로 예산하고 공제료하고 정관 관련 사항이 심의사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빨리 캐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양가로 3번을 봐주세요. 재무 건전성 유지. 협회는 공제금 지급 능력하고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사항에 있어서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된다. 자,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된다. 나와 있죠. 자,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유동성 확보. 재무 건전성 기준입니다. 자, 한번 읽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 조사 검사는 금융감독원 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누구 요청했을 때? 국장의 요청, 뒤바뀌면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요청이 있을 때 금융감독원 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개선명령은 누가 합니까? 국장이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협회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이 불량하여 중개사하고 피해자, 공제가입자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럼 다음 각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음 각호 조치, 개선 명령할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소리죠. 자, 근데 기억부터 비협의 이거 이제 25회 때, 29회 때 2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외우라 그랬죠? 자, 업무 집행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변경 동그라미. 자, 자산 애탁 기간은 뭐라 그랬어요? 변경 동그라미. 자, 자산 장부 가격은 뭐요? 변경. 자,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라고 있어 없어요? 보유. 자,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은 무슨 처리? 손실 처리. 자, 그 밖에 개선 명령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자, 변경, 보유, 손실 처리 이렇게 한 개 하라 그랬죠? 자, 어떻게 한다? 변경, 보유, 손실 처리. 자, 집에 갈 때도 여기 올 때도 설거지 할 때도 빨리 할 때도 계단 내려갈 때도 아주 좋았어요. 지금 이제 대충 익숙하게 됐을 거예요. 어차피 이제 객관식이니까 그 정도 해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무엇에 대한 변경인가는 앞에 한 번씩 읽어두세요. 3가지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일단 변경 보유 손실처리 이제 공부하시고. 자, 임원에 대한 제재 나와 있어요. 국장 동그라미. 협회 임원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 밑줄 시정명령 밑줄. 자,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권자도 누구다? 국장. 시정명령권자도, 개선명령권자도, 공제사업 조사 검사는 금융감독원 원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협회 지도 감독이 나와 있어요. 협회 감독 기관은 오로지 국장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당회의 주사무소는 국장이 감독을 할 수 있어요. 여기 감독. 그러면 지부 감독 기관은 누구요? 국장만 됩니까? 시도이사 같이 돼요. 같이 된다 그러면 틀려. 그거 주의사항에 뭐라고 나왔어요? 국장만 된다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근데 시도이사에 신고하니까 시도이사 같이 된다 그러면 또 좋다고 찍고 나와. 이건 내가 1월 달부터 강의할 때마다 이야기했는데도 또 같이 된다 그 말이 나오잖아요. 감독만큼은 오로지 누구다? 지부가 됐건 지회가 됐건 오로지 국장이요. 신고는 시도이사에게 할지언정 감독만큼은 오로지 국장이란 거. 오로지 국장.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협회 감독기관 누구? 지부지회 감독기관도 개선명령권자. 자,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권자, 시정명령권자, 국장. 대부분 국장이죠. 근데 공제사업 조사 검사만큼은 금융감독원 원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꾸 내가 이야기해 준 거요. 이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처음 공부하면. 잘 안 들어와. 그래서 자꾸 익숙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감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자,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없다. 이제 서류 가져와. 그래서 감독하는 거예요. 행정명령. 사무소에 직접 출입해서 조사하는 걸 뭐라 그래요? 행정조사. 그러면 조사할 때는 그냥 합니까? 증표 내봐야 돼. 증표가 뭘까? 공무원증하고 또 여기는 공인중개사 협회 조사검사 증명서요. 공인중개사 협회.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4번 아까 있잖아요. 총회의결은 아까 언제까지 보고한다 했어요? 여기 있네요. 지체 없이. 지체 없이도 중요하지만 보고 동그라미. 자, 보고. 그리고 아까 자격 취소에서 보고 나와 있죠? 보고 신경 써야 돼. 자, 그 다음에 신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시도지사에게 신고. 여기는 등록관장에 신고. 사후. 설치한 때. 사후라고 적혀 있죠? 내가 다 적어 놓으라 그랬으니까. 됐어요? 적혀 있어, 안 적혔어? 적혀 있어요. 자, 자꾸 반복해서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7번 한 줄인데 이것도 맨날 틀려. 자, 공인중개사법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입니다. 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어요? 협회 성격이 사단법이니까. 과거에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출제되면 틀리고,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출제돼도 틀려요.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 한번 정리했어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이론 정리해도 또 잊어먹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자꾸 내가 정리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집 이제 잘 풀린가 문제집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6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번 문제 들어가요. 자, 공인중개사 내용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협회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장에게 신고해야 돼요? 승인. 신고가 아니죠. 협회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해서 공제사업을 하해한다요? 할 수 있다. 그쪽이 적혀 있죠? 할 수 있다. 자, 국장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로 출입하여 파악해서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해야 된다. 뭐가 틀렸어요? 분기별로. 이런 규정은 없어. 분기별로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협회는 공제 규정 변경할 때도 국장 승인. 맞죠? 맞고. 4번이 정답이고. 개공은 폐업 후 다시 개설 등록하는 경우에 폐업 기간과 관계없이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실무교육은 폐업 후 1년 이내에 등록하면 받아 안 받아? 1년 지나면 받아야 돼요. 관계없이가 틀렸죠? 폐업 기간과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로넣기 문제입니다. 자, 한번 봐볼게요.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하는 정관에 대한 회원 몇 인 이상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600인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국장 설립 인가에 의하여, 자, 창립총회에서는 서울에서 얼마? 광역시 도에서 각? 20. 그럼 몇 번 정도? 4번. 창립총회는 600인이 맞아요. 발기인이 300인이지.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번 문제. 자,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어요. 하나만 고르라. 왜 모두 고르라 그랬어요? 그렇죠. 출제자 마음이겠죠. 자, 협회 총회 의견은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 맞습니까? 언제까지 보고? 언제까지 보고? 지체 없이 확실해요? 아, 맞구나. 협회가 지혜를 설치할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 맞습니까? 맞구나. 지혜는 한때, 사후. 맞고, 신고 맞죠?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이원행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어요? 몇 번? 그래. 정책심의위원회는 연임 규정이 없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딱 1회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없다고 들어요. 협회는 국장 설립 인가로서 성립된다. 맞아요? 등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이 지문은 맞아요.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지문은 맞는데, 성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뭐까지 들어가야 돼? 등기까지 들어가야 돼. 성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등기까지 들어가 줘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기억 니은이 정답이고 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협회에 관한 설명 옳은 걸 골라라. 협회는 개공이 작성하는 거래에서 표준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여. 뭐가 들렸어요? 협회부터 들렸죠. 누가 정해서? 국장. 그리고 권장하여야 한다고 하라? 알 수 있다. 자, 주어 서술로 다 틀렸어요. 자, 2번. 협회는 회원 200인 이상 발기인이 되어 정관 작성 창립총회 의결 거치는 국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계엄성이다. 뭐가 들었어요? 그것만 틀렸어요? 두 번째 줄 허가가 아니라 인가. 두 군데 다 틀렸어요. 자, 3번. 협회는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협회 공시해야 돼요? 3개월. 4번. 금융감독원 원장은 협회가 공제사업 건전하게 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시정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은 오로지 누구?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자, 협회는 공제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도 국토교통부 장관 뭘 받아야 돼? 승인. 변경할 때도? 그 말이다. 되게 쉽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다 중복되는 거 나눴고 6번 문제 볼게요. 협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협회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맞고. 개공이 아닌 공인중개사는 협회에 가입할 수 없다. 없어. 맞아.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공인중개사는 받아줘, 안 받아줘? 개공만. 개공은 중개인도 받아줘요. 그냥 공인중개사는 안 받아줘. 절대 안 받아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격증만 가지고 협회 가입하려고 해도 안 받아준다고. 사장이 돼야 돼. 됐어요? 공인중개사가 틀렸고, 그 다음에 협회 주된 사무소 소재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국 어느 곳이라도 둘 수 있다. 전국 어디든도 둘 수 있죠. 그 다음에 협회 설립 인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건 맞아요. 뭐 대통령령이냐 국토교통부령이냐 이것은 뭐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이건 거의 답이 아니에요. 간혹 가다 긴 것도 있는데 거의 아닙니다. 자, 이건 하여튼 맞는 말이고, 협회 지부를 설치할 때는 시도의사 승인이요, 신고요? 신고.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지회는 지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7번 문제 보세요. 협회에 관한 기술이다. 맞는 걸 하나만 골라왔어요? 모두 골라왔어요?
왜 모두 골라왔어요? 그렇지. 자, 기억 주된 사무소는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국 어느 곳이라도 둘 수 있다. 맞아요? 맞네. 자, 부동산 정보망 사업은 협회도 지정받을 수 있어요? 협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운영하고 있어요. 뭐 한방인가 있을 거예요. 자, 협회는 개공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해서 공지사업을 하여야 한다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 맞아요? 네, 맞고. 자, 협회는 재무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지급 여력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한다. 맞습니다.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입니다. 이거 하나만. 그 다음에 9번 문제 봐드릴게요. 자, 협회에 관한 연결사항, 그 내용에 들어가요. 연결 문제. 총회 의결 보고, 국장회 보고 맞아요? 확실해? 맞구나. 지부에 대한 감독 시도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감독만큼은 주사무소가 됐건 지부가 됐건 지회가 됐건 오로지 국장이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자, 2번 틀렸고. 공제사 검사는 금융감독원 원장 맞습니까? 공제규정 재정 변경 승인은 국장 맞아요? 지회 설치 신고는 어디?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어차피 사람한테 신고해야 되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일단은 협회 이 정도 정리해 봤어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협회 가볍게 정리했죠? 정리했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들 다양하게 또 풀어보셔야 돼요. 어차피 9, 10월 달 또 뭐 어차피 문제 많이 나갈 거예요. 많이 나갈 건데, 좀 어려운 문제도 풀어봐야 되고 해야 될 겁니다. 자, 일단은, 디페이 넘어가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벌칙 나와요, 벌칙. 안 좋아요. 굳이 또 안 좋아한다고 그렇게 반항적으로 대답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벌칙은 쉬워. 애원 오면 쉬워요. 이것은 벌칙은 그래서 10월 되면 9월 10월 되면 벌칙이 가장 쉬워요. 지금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공부가 덜 됐을 때는. 근데 왜냐하면 이 벌칙은 암기해 놓으면 답이 딱딱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쉬울 수밖에 없죠. 지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9, 10월 되면 벌칙까지 쉬운 게 없을 거예요. 잘 봐보세요. 그럼 이제 이론 설명할게요. 59페이지 요약지 펴놓으시고 칠판을 봐주세요. 여기서 이제 벌칙 파트에서 몇 가지 공부할 거 있거든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가볍게 봐주세요. 자, 행정벌이 있어요. 이게 벌칙이에요. 벌. 행정벌. 이 개념이 흔들리면 안 돼. 행정벌이 뭐예요? 행정벌이. 행정형벌하고 행정질서벌이 이렇게 나눠지죠. 행정형벌하고 행정뭔서벌, 질서벌. 자, 행정형벌이 뭐가 있어요? 징역 또는 벌금. 행정질서벌이 과태료를 말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이 파트가 벌칙 파트가 행정벌에 관한 파트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앞주하고 오늘 행정처분 종류 배웠죠? 행정처분이 이제 사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행정벌보다는. 자, 이것이 등록 취소 처분, 업무정지 처분, 자격 취소 처분, 자격 정지 처분, 지정 취소 처분. 자, 이것이 이제 합해갖고 우리 과목 제재가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제재가 될 건데, 자, 봐보세요. 그러면 내가 왜 이걸 나란히 적었어요? 내가 뭘 설명하려고? 왜 나란히 적었냐고? 당첨. 양볼 규정 아닌데? 우리. 그렇지. 내가 같이 저부터 나오잖아요. 병과할 수 있느냐. 이걸 설명했어. 그럼 같이 부과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병과라래. 병과. 그럼 이렇게는 같이 병과할 수 있어요? 뭐 등록 취소시키면서 징역, 자격 취소시키면서 징역, 자격 취소하면서 벌금 같이 병과할 수 있냐고.
병가가 아주 자유로워요.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뭐냐면 이 자격증 양도 되어 하면은 자격 취소 사유잖아요. 그리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이잖아요. 자,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유잖아요. 그러면 자격 취소하면서 징역, 자격 취소하면서 벌금 같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병가가 자유롭다. 병가가 자유롭다. 병가가 아주 자유로워요. 자격 취소하면서 징역, 자격 취소 벌금 같이 부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는 병가할 수 있을까요? 뭐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행정질서벌 이렇게. 처분하고 과태료 같이 병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있어? 강력주생해. 지금 날씨가 흐려지고 있어요. 좋대. 비 맞고 싶대. 그렇죠. 그렇죠. 병가할 수 있는데 몇 개만. 한 개만. 그러니까 이렇게는 병가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이렇게요. 이렇게는 할 수 없고 어떤 것만 지정 취소하고 과태료 하나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한 개를 적어보면 이거잖아요. 우리가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을 정해서 승인 받으라 그랬죠? 변경 승인을 받았는데 받았어 안 받았어? 저 위반했을 때 지정 취소 사유도 되고 몇만 원 500만 원 과태료 같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같이 부과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자격 취소 과태료 이렇게 병관당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정의됐어요? 오로지 몇 개? 네, 가능하는데 하나만. 자, 그러면 이렇게는 병과할 수 있는가 보세요. 우리가 양도되면 1년 이하죠. 1천만 원 벌금이잖아요. 그러면 징역 6개월에 뭐 벌금 500만 원 이렇게 병과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없어? 왜? 분필 색깔이 빨가니까. 자,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래요? 요령만 넣는다. 요령만 넣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병가할 수가 없어요. 또는이잖아, 또는. 또는이니까 벌금 들어가면은 징역 가, 안 가? 안 가. 자, 이렇게는 병가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이거 1년하고 1천이잖아요. 이렇게 같이 부과할 수는 없다고. 그러면 이렇게는 병과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징역하고 과태료. 없어? 지금 빨간색이니까. 아니, 좋았어요. 병과할 수 없어요. 징역하고 과태료, 벌금 과태료. 이렇게 병과할 수 없어요. 병과 먼스? X, 병과 X입니다. 병자예요. 정의되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처분하고 형벌이 병가가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장이 20개, 30개 문장이 도출이 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지문이 계속 도출이 되잖아요. 됐어요? 등록 취소하고 과태료 물어볼 수도 있고 등록 취소하고 징역 물어볼 수도 있고. 뭔 소리 아세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거 지문을 내온 게 아니에요. 이것을 20개, 30개 문장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정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별것도 안 되지만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껴 문제 나오면. 왜냐면 이게 단독 문제는 안 나오고 4번 지문에 병과할 수 있냐 이렇게 지문 하나 뜬다고. 5개 지문 중에서. 금지행위 문제 나올 때도 3번에 병과할 수 있냐. 자격 취소 문제 나올 때도 병과할 수 있느냐. 이렇게 5개 지문 중에 하나 지문으로 뜰 수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모르면 꼭 3개는 아는데 2개 몰랐고 못 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공부가 덜 된 거예요, 그게. 5개 지문 중에서 2개 때문에 몰랐고 맨날 헤매다가 찍어갖고 틀리는 경우 종종 있잖아요. 맞죠? 많아요? 예, 그 공부 덜 된 거라고. 이게 부분적으로는 됐는데 완벽하게 덜 된 거지. 정리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병과할 수 있느냐? 이거 잡기 위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거 처음 한 게 아니에요. 몇 번 했죠? 옛날에 뭐 누구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자진 신고하네. 예, 예, 좋았어요. 자, 지울게요. 지울게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뭘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은 좀 복잡하니까 지워버리고. 대상자. 자, 행정, 형벌, 대상자는 누가 되느냐. 자, 머리 굴려보세요. 대상자는 처분 대상자는 아까 우리가 다 했죠? 그러면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 대상자는 누가 돼요? 개공이잖아요. 그러면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누가 돼요? 응? 공인중개사하고 뭐 소공 다 들어가죠? 자, 지정 취소는 누가 돼요?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자, 대상자. 이것은 아까 다 했고, 이제 지금 할 것이 형벌 대상자가 있어요, 형벌. 징역 벌금 대상자는 개공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개공되죠? 징역 벌금 많잖아요. 뭐, 등록증 양도되면 1년하고 1천. 수없이 많죠? 그러면 공인중개사하고 소공도 되죠? 자격증 양도되면 1년하고 1천. 그럼 거래정보 사업자는 징역 벌금 대상이 될까? 아니, 징역 벌금인데 500짜리가 나와. 하나 있어. 그 하나가 뭔데? 1년하고 1천. 의뢰받지 않는 거 다르게 차별 공개했을 때 지정 취소도 되면서 1년하고 1천. 기억나요? 그럼 거래정보 사업자도 딱 하나 있어요. 징역 벌금 대상자가. 되네? 그럼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중개보조원. 징역 벌금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앞에서도 했어요. 돼? 안 돼? 되고. 돼? 되고? 됩니다. 중개보조원도 징역 벌금은 대상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이런 게 없죠? 자, 그럼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 무등록업자. 징역벌금 있어, 없어? 처분은? 없어. 등록 취소, 업무정지 이런 거 없어요. 개공이 아니잖아요. 징역벌금은 돼. 둘이 문제네. 자, 그럼 과태료 대상. 개공이 과태료 대상 됩니까? 되죠. 개시의무 위반, 뭐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 다 100만 원짜리잖아요. 개공은 과태료 사유가 많고, 그럼 공인중개사하고 소공 돼? 어떤 경우? 과태료 하나만 대봐. 이중계약서는 있도 없어. 개시는 개공만 해. 아주 막 갖다 붙여. 아니, 소공이 확인 설명하면 아니면 자격 정지밖에 더 돼? 보험은 개공만 들어. 막 갖다 붙여. 주관식. 자, 우리가 2차는 논문형에다가 주관식 단답형, 기인평 가미할 수 있다. 자, 이게 자격증 미반납자. 100만 원이하고 과태료. 자격 취소되면 자격증 반납해야 되잖아요. 공인중개사 소공이든. 자, 그럼 거래정보 사업자는 과태료 있어, 없어? 많죠. 많아요. 운영규정 위반. 됐어요? 자, 그럼 중개보조원이 과태료 대상이 되느냐? 이 문제죠. 중개보조원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느냐?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여기는.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또.
과태료. 과태료 없어요. 과태료 없어요. 그러면 무등록업자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까? 없지. 그럼 결론은 이 두 가지가 문제네. 이 두 가지만 외우면 되네요. 이 둘은 징역 벌금은 되는데 행정처분이 있다 없다? 과태료 없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진짜 다 되죠. 그럼 과태료 또 어디가 있냐면 과태료 이제 추가로 공부할 것이 또 여기 이분들 외에 과태료 받아야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중개인은 개공이잖아요. 에? 어디 누구 나왔는데? 거리정보사업자 아까 어디 나왔을 건데 여기요. 공인중개사 협회 몇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많잖아요. 감독명령 위반에 협회가 감독명령 위반해도 500만 원 과태료. 이해됐어요? 아까 운영실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500만 원. 협회 공인중개사 협회 있잖아요. 또 올해 신설된 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500만 원짜리 있잖아요. 자, 이분들은 이제 추가로 공부할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자, 과태료 대상자, 형벌 대상자, 처분 대상자 공부했어 안 했어? 형벌은 다 돼, 다. 징역벌금은 누구나 다 되는 거고. 이제 근데 이 둘이 가장 문제예요, 지금. 둘 다 안 돼. 그리고 과태료는 추가로 공부할 거 협회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이렇게 추가로 공부를 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행정처분 대상자, 형벌 대상자, 과태료 대상자 끝. 끝났죠? 근데 이런 지문을 이제 문장 만들어 놓으면 완벽하게 안 해놓으면 맨날 틀려. 중개사법이 그리 쉽지 않아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교재 문제는 좀 쉬운 편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지금 이게 좀 쉬운 편에 들어가요. 이 교재가.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중개사법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오예요. 아니에요. 한참 멀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가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럼 이제 벌칙 사유 같은 거 해야 되는데, 그 전에 1시간이 끝나버렸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예, 휴식 같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요약집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요약집. 자, 협회. 자, 몇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까요? 자, 46페이지입니다. 요약집 46페이지. 요약집 폈어요? 예, 간단하게. 자, 이론 정리하고 넘어갈 테니까 칠판 봐보세요. 자, 협회는 법인이겠어요? 법인이 아니겠어요? 법인입니다. 자, 사법인이다, 공법인이다? 사법인. 영리법인입니까?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이요?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단이란 것은 누구로 결합했습니까? 사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 1번 공인중개사, 2번 개공. 개공으로 구성돼요. 공인중개사는 안 받아줍니다. 근데 중개인은 회원이 될 수 있어요? 중개인? 예, 개공이잖아요.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아 성립합니까? 인가를 받아서? 강제 설립이요? 임의 설립? 임의 설립주의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협회 설립 목적은 딱 두 가지. 자,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 효율적 수행. 몇 가지? 두 가지. 협회는 설립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협회 설립 절차가 나와 있어요. 설립 절차는 가장 먼저 발기인을 구성하라 그랬어요. 발기인을 구성하라. 자, 발기인은 회원 몇 인 이상? 300인 이상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회원이란 거, 회원은 누굽니까?
개공. 그러면 공인중개사 300인 그럼 맞아 틀려? 틀려. 자, 회원은 누구요? 개공이잖아요. 자, 회원 신경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관을 작성을 해 주셔야 되겠죠. 정관을 작성을 해서 발기인들의 서명 및 날인을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끝나면 세 번째 뭘 거쳐야 돼요?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창립총회 뭘 거쳐야 돼요? 여기는 회원 몇 인 이상? 600인 이상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 얼마? 100인. 광역시하고 도에서 각 얼마? 20인. 자, 그러면 우리 과목에서 어디서 또 30인이 하나 나오고 있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을 때 5, 2, 3, 500명 또 2개 또 30인. 기억나요? 근데 여기는 20인. 그래서 출제자가 40인은 절대 안 낸다 그랬어요. 여기를 30인으로 바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얼마 동의를 거쳐야지 의결이 돼요? 무슨 회원? 출석회원 과반수 동의.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면 설립 인가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인가주의입니다. 누구 인가? 국장. 그리고 설립 등기까지 거쳐야 돼. 이 등기가 협회 성립 요건이 됩니다. 자, 성립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돼. 인가란 말, 아니 등기란 단어가 들어오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흐름 알고 있어야 돼. 흐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 다음에 협회 조직 들어갑니다. 조직.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조직. 자, 머리 굴려보세요. 협회는 총회가 있죠, 총회. 총회는 반드시 둬야 됩니까? 둘 수 있다. 둔다. 필수 조직이요. 그러면 총회 의결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총회 의결. 보고, 누구에게? 국장에게. 언제까지? 지체 없이 보고, 지체 없이. 언제까지 보고? 언제까지 보고? 언제까지 보고? 언제까지 보고? 지체 없이 보고. 그럼 아까 자격지수 보고 나와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협회는 주사무소가 있죠? 주사무소도 둬야 됩니까? 둘 수 있다. 주사무소.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당첨. 둔답니다. 여기는 둔다? 둔다. 둬요. 필수예요, 필수. 근데 서울에는 안 둬도 돼요. 이렇게 남양주에다 두든, 뭐, 저기 부산에다 두든 관계는 없어요. 근데 반드시 있어야 돼. 됐어요? 그리고 협회는 이제 지부하고 지회가 있죠. 지부는 또, 시할 때 시는 특별시하고 광역시. 그러니까 서울에도 지부를 둘 수 있어요. 지회는 시, 군, 구가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는 둔다요, 둘 수 있다. 그러면 경기도는 뭐가 돼요? 지부가 되지. 경기도 지부, 남양주시 지회가 되는 거지. 남양주시에는 지회를 두는 거고 경기도는 지부를 둘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률상이 아니라 정관상이에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 둘 수 있다 그랬어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 자, 그러면 지부를 설치했을 때는 시도지사에게 뭐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돼, 신고. 여기는 등록 관청에다 신고를 해야 되죠? 신고. 자, 신고. 그러면 둘 다 사후 신고입니까? 사전? 사후죠? 구체적으로 언제? 설치한 때. 구체적인 기간은 없고 설치한 때. 자꾸 잊어먹죠? 네. 그러면 자꾸 잊어먹으면 아까 내가 뭐 자꾸 하면 된다 그랬죠? 한때. 자, 그러면 신고사항이 되게 많잖아요. 자, 우리 과목에서 신고사항 복습 한번 해볼게요. 앞에서부터 사무소 이전은 사후 사전. 며칠이네? 10일. 휴폐업은 미리. 변경도 미리. 재개신고도 합해서 그렇지. 이제 보죠.
좋대. 협회가 지부지혜를 설치할 때는 사후 설치한 때. 그 외에도 신고 많잖아요. 고용 신고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고용관계 종료는 10일. 자, 업무 보증 설정 신고는 업무 개시 전. 뭐 이렇게 신고사항이 많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신고 그러면 쫙 나와야 되고 사후인지 사전인지 이렇게 여기는 구체적인 기간 없고 설치한 때 사후입니다. 한 사후. 정리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시도에 설치되니까 시도지사가 되는 거고 여기는 시군구니까 시장군수 구청장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사람한테 신고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그래서 왼쪽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그 46페이지 양가로 2번 한번 보세요. 회원이 나와 있는데 맨 밑에 회원은 협회 가입한 개공으로 구성된다 그랬죠? 그리고 오른쪽 협회 가입은 의무 가입이라 그랬어요? 임의 가입. 임의 가입. 그리고 이제 협회에서 실무교육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죠. 그리고 정보망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제조합 할 수 있죠. 그런데 비회원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 회원뿐만 아니라 누구도 가능하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협회 업무는 크게 두 가지. 고유 업무하고 위탁 업무인데 고유 업무는 협회 자기 일이다 이 말이고 위탁, 수탁 업무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처리한다 이 말이죠. 고유 업무는 회원 품위 유지, 부동산 중개적 연구 개선, 자질 향상을 지도, 교육, 연수, 윤리 연장, 제정 및 실천. 자, 정보 제공 나와 있어요? 공제 사업. 그 밖에 협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이렇게 7가지나 되죠? 자꾸 읽어 두세요. 근데 수탁 업무는 두 가지밖에 없죠. 교육하고 시험 시행 업무. 두 가지니까 머릿속에 넣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제 사업이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공제 사업 거기 도표를 간단하게 정리할 테니까, 머리 굴려 보세요. 협회는 공제 사업이 공부할 게 많거든요, 사실. 자, 공제 사업은 보험 사업이잖아요. 협회가 운영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보험 들 때 보증보험 공제, 공탁, 공제 여기요. 그러면 이 공제 사업은 방금 고유 업무라고 분명히 배웠죠. 그러면 이 공제 사업은 반드시 협회가 해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확실해요? 할 수 있답니다. 안 해도 돼요. 자, 우리 회원들은 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자, 그 다음에 공제 사업을 운영하려면 공제 규정을 정해서 국장 승인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자, 공제 규정을 제정하는 것도 뭐다? 승인. 변경하는 것도 뭐다? 승인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공제 사업을 운영하면은 일정 공제료 수입액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면 책임 준비금으로 적립을 해내야 되죠? 그러면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은? 자, 무엇을 100분의 10? 여기 보여요? 공제료 수입액입니다. 총 수입액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상. 자, 그러면 이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까? 다른 용도로 가능하는데 조건이 있죠. 사용을 하는데 국장 승인입니다. 이것도 승인사항이에요. 그러면 사후 승인이요, 사전 승인? 하고자 그랬잖아. 사전 승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목에서 승인이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여기서 다 나오네. 또 어디서 나와? 거래정보사업자? 운영규정. 운영규정을 정해서 승인. 변경할 때도 승인. 승인은 이게 전부야, 우리 과목에서. 운영규정 승인, 변경 승인. 공제규정 승인, 변경 승인.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쓸 때도 승인. 자, 그러면 승인 그러면 쫙 나와야 돼요. 그럼 잊어먹으면 어떡해? 또 해야지. 그렇지. 언제까지? 시험 볼 때까지. 시험 볼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독립회계 관리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관리하라 이 말이고.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공시하라고 했죠?
운영 실적을 공시해야 돼. 운영 실적. 자, 공시했는데 매 회계연도 종료 몇 개월이네? 3개월에 협회보나 일간신문,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 덮여 있는 중요한 것들은 지금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정리됐죠? 자, 이것은 가장 기본이에요. 공제 관련해서 머릿속에 그냥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제목이 뭐예요?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항상 뭐하고 비교하라 그랬어요? 정책심의위원회. 앞에서 우리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배웠죠? 같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공통점 차이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같은 위원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통점 비슷한 거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그 뒷페이지 정리가 잘 돼 있어 안 돼 있어? 뒷페이지 넘기세요. 자, 판사 안 할 테니까 칠판을 봐주세요. 아니 책을 봐주세요. 자, 48쪽 요약집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그랬어요.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국토교통부 둘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감독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운영위원회는 협회에다가 둘 수 있다요, 둔다요? 둔답니다. 협회고 의무조항. 그리고 심의, 감독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비교해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 구성. 앞에서 배울 때 여기는 위원장 1명 포함해서 7명에서 11명. 기억나요? 여기는 19명입니다. 19명이네, 위원. 자, 그 다음에 이 경우 협회 회장,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 선임한 사람에 해당 이원수는 전체 이원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자, 이 지문도 한번 읽어두세요. 자, 이원의 임기는 둘 다 똑같죠? 2년이고 2년. 됐어요? 보궐이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것도 똑같죠? 근데 차이점이 연임 규정이 있죠? 어디만? 운영위원회. 몇 대 하나에서 연임. 이래. 자, 이것만 차이예요. 임기 2년은 다 똑같고 보궐위원 임기도 똑같은데 오른쪽에 보면 1회 하나요. 뭐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직무대행 내가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죠. 여기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누가 돼? 부위원장. 여기는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됐어요? 여기는 부위원장. 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위원장은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라고 기억납니까? 그죠? 근데 운영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 부위원장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법에 규정된 자 중에서 누가 임명 또는 이촉을 한다 했어요? 국장. 국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시험 시행기관장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법에 규정된 사람이 그냥 되는 거고. 자, 위원장 업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똑같고. 자, 회의도 똑같습니다. 자,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똑같죠? 근데 개의는 재적위원, 의결은 출석위원입니다. 둘 다 과반수란 거. 자, 그 다음에 사무처리. 자, 정책심의위원은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누가 지명한다 그랬어요? 위원장. 오른쪽은 운영위원은 간사 및 서기가 있는데 이것도 위원장이 임명한다. 거의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근데 위원장 개념이 달라서 그러지 위원장은 똑같고. 자, 간사 업무 운영위원회만 있는데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에 보고하고 보관한다 그랬고. 자, 수당과 여비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만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출석한 위원 관계자명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일단 공무원위원회는 제외됩니다. 근데 운영위원회는 수당과 여비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자, 정책심의위원회는 뭘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의결 동그라미 위원장. 자, 운영위원회는 심의를 거쳐서 위원장.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알고 있어. 그다음에 심의사항은 우리가 정책심의위원회 수없이 공부했죠.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심의.
중개업 육성도 뭐다? 심의. 중개보수 변경도 심의. 손해배상 책임도 심의.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것만 시도이사가 따라야 돼? 취득. 기억나죠? 근데 이제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은 많아요, 적어요? 두 배네, 딱 8개. 그래서 일단은 4가지만 여기도 골라드릴게요. 2번 제가 예산결산, 4번 예산집행. 예산 관련 사항이 심의사항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6번, 7번 제가 공제금, 공제가입금, 공제료, 요율. 공제 관련 사항도 심의, 그 정관 사항도 심의. 일단 4가지만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자, 주로 예산하고 공제료하고 정관 관련 사항이 심의 사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빨리 캐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양가로 3번을 봐주세요. 재무 건전성 유지. 협회는 공제금 지급 능력하고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사항에서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된다. 자,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된다 나와 있죠. 자,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유동성 확보. 재무 건전성 기준입니다. 자, 한번 읽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 조사 검사는 금융감독원 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누구 요청이 있을 때? 국장의 요청, 뒤바뀌면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요청이 있을 때 금융감독원 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개선명령은 누가 합니까? 국장이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협회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공제가입자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럼 다음 각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음 각호 조치, 개선 명령할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소리죠. 자, 근데 기억부터 비협에 이것이 이제 25회 때, 29회 때 2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외우라 그랬죠? 자, 업무 집행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변경 동그라미. 자, 자산 애탁 기간은 뭐라 그랬어요? 변경 동그라미. 자, 자산 장부 가격은 뭐요? 변경. 자,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라고 있어 없어요? 보유. 자,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은 무슨 처리? 손실 처리. 자, 그 밖에 개선 명령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자, 변경, 보유, 손실 처리 이렇게 한 개 하라 그랬죠? 자, 어떻게 한다? 변경, 보유, 손실 처리. 자, 집에 갈 때도 여기 올 때도 설거지 할 때도 빨래 할 때도 계단 내려갈 때도 아주 좋았어요. 지금 이제 대충 익숙하게 됐을 거예요. 어차피 이제 객관식이니까 그 정도 해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무엇에 대한 변경인가는 앞에 한 번씩 읽어두세요. 3가지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변경, 보유, 손실 처리 이제 공부하시고. 자, 임원에 대한 제재 나와 있어요. 국장 동그라미. 협회 임원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 밑줄, 시정명령 밑줄. 자,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권자도 누구다? 국장. 시정명령권자도, 개선명령권자도, 공제사업 조사 검사는 금융감독원 원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협회 지도 감독이 나왔어요. 협회 감독 기관은 오로지 국장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당회의 주사무소는 국장이 감독을 할 수 있어요. 여기 감독. 그러면 지부 감독 기관은 누구요? 국장만 됩니까? 시도이사 같이 돼요. 같이 된다 그러면 틀려. 그거 주의사항에 뭐라고 나왔어요? 국장만 된다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근데 시도이사에 신고하니까 시도이사 같이 된다 그러면 또 좋다고 찍고 나와. 이건 내가 1월 달부터 강의할 때마다 이야기했는데도 또 같이 된다 그 말이 나오잖아요. 감독만큼은 오로지 누구다? 지부가 됐건 지회가 됐건 오로지 국장이요. 신고는 시도이사에 할지언정 감독만큼은 오로지 국장이란 거. 오로지 국장.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협회 감독기관 누구? 지부지회 감독기관도 개선명령권자. 자,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권자, 시정명령권자, 국장. 대부분 국장이죠. 근데 공제사업 조사 검사만큼은 금융감독원 원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꾸 내가 이야기해 준 거요. 이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처음 공부하면.
잘 안 들어와. 그래서 자꾸 익숙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감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자,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없다? 이제 자, 서류 가져와. 그래서 감독하는 거 행정명령. 사무소에 직접 출입해서 조사하는 걸 뭐라 그래요? 행정조사. 그럼 조사할 때는 그냥 합니까? 증표 내봐야 돼. 증표가 뭘까? 공무원증하고 또 여기는 공인중개사 협회 조사검사증명서요. 공인중개사 협회.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4번 아까 있잖아요. 총회의결은 아까 언제까지 보도한다 했어요? 여기 있네요. 지체 없이. 지체 없이도 중요하지만 보고 동그라미. 자, 보고. 그리고 아까 자격 취소에서 보고 나와 있죠. 보고 신경 써야 돼. 자, 그 다음에 신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시도지사에게 신고. 여기는 등록관장에 신고. 사후. 설치한 때. 사후라고 적혀 있죠. 내가 다 적어 놓으라 그랬으니까. 됐어요?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 적혀 있어요. 자, 자꾸 반복해서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7번 한 줄인데 이것도 맨날 틀려. 자, 공인중개사법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입니다. 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어요? 협회 성격이 사단법이니까. 과거에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출제되면 틀리고,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출제돼도 틀려요.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 한번 정리했어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이론 정리해도 또 잊어먹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자꾸 내가 정리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집 이제 잘 풀린가 문제집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6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번 문제 들어가요. 자, 공인중개사 내용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협회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장에게 신고해야 돼요? 승인. 신고가 아니죠. 협회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해서 공제사업을 하회한다요? 할 수 있다. 그쪽이 적혀 있죠? 할 수 있다. 자, 국장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로 출입하여 파견서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해야 된다. 뭐가 틀렸어요? 분기별로. 이런 규정은 없어. 분기별로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협회는 공제 규정 변경할 때도 국장 승인. 맞죠? 맞고. 4번이 정답이고, 개공은 폐업 후 다시 개설 등록하는 경우에 폐업 기간과 관계없이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실무교육은 폐업 후 1년 이내에 등록하면 받아, 안 받아? 1년 지나면 받아야 돼요. 관계없이가 틀렸죠? 폐업 기간과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로넣기 문제입니다. 자, 한번 봐볼게요.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하는 정관에 대한 회원 몇 인 이상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600인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국장은 설립 인가에 의하여, 자, 창립총회에서는 서울에서 얼마? 광역시 도에서 각 20. 그럼 몇 번 정도? 4번. 창립총회는 600인이 맞아요. 발기인이 300인이지.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번 문제. 자,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어요? 하나만 고르라? 왜 모두 고르라 그랬어요? 그렇죠. 출제자 마음이겠죠. 자, 협회 총회 의견은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 맞습니까? 언제까지 보고? 언제까지 보고? 지체 없이 확실해요? 아, 맞구나. 협회가 지회를 설치할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 맞습니까? 맞구나. 지회는 한때, 사후. 맞고, 신고. 맞죠?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이원행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어요? 몇 번? 그래. 정책심의위원회는 연임 규정이 없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딱 1회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없다고 들어요. 협회는 국장은 설립 인가로서 성립된다. 맞아요? 등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이 지문은 맞아요.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지문은 맞는데, 성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뭐까지 들어가야 돼? 등기까지 들어가야 돼. 성립.
성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등기까지 들어가 줘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기억 니은이 정답이고 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협회에 관한 설명 옳은 걸 골라라. 협회는 개공이 작성하는 거래에서 표준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여. 뭐가 들렸어요? 협회부터 들렸죠. 누가 정해서? 국장. 그리고 권장하여야 한다고 하라? 알 수 있다. 자, 주어 서술로 다 틀렸어요. 자, 2번. 협회는 회원 200인 이상 발기인이 되어 정관 작성 창립청의 의결 거치는 국장 허가를 받아 설립 등기 함성이다. 뭐가 들었어요? 그것만 틀렸어요? 두 번째 줄 허가가 아니라 인가. 두 군데 다 틀렸어요. 자, 3번. 협회는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협회 공시해야 돼요? 3개월. 4번. 금융감독원 원장은 협회가 공제사업 건전하게 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시정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은 오로지 누구?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자, 협회는 공제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도 국토교통부 장관 뭘 받아야 돼? 승인. 변경할 때도? 그 말이다. 되게 쉽죠? 자, 그 다음에 5번 다 중복되는 거 나눴고 6번 문제 볼게요. 협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협회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맞고. 개공이 아닌 공인중개사는 협회에 가입할 수 없다. 없어. 맞아.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공인중개사는 받아줘 안 받아줘? 개공만. 개공은 중개인도 받아줘요. 그냥 공인중개사는 안 받아줘. 절대 안 받아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격증만 가지고 협회 가입하려고 해도 안 받아준다고. 사장이 돼야 돼. 됐어요? 공인중개사가 틀렸고, 그 다음에 협회 주된 사무소 소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국 어느 곳이라도 둘 수 있다. 전국 어디든지 둘 수 있죠. 그 다음에 협회 설립 인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건 맞아요. 뭐 대통령령이냐 국토교통부령이냐 이것은 뭐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이건 거의 답이 아니에요. 간혹 가다 긴 것도 있는데 거의 아닙니다. 자, 이건 하여튼 맞는 말이고, 협회 지부를 설치할 때는 시도의사 승인이요, 신고요? 신고.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지회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7번 문제 보세요. 협회에 관한 기술이다. 맞는 걸 하나만 골라왔어요? 모두 골라왔어요? 왜 모두 골라왔어요? 그렇지. 자, 기업 주된 사무소는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국 어느 곳이라도 둘 수 있다. 맞아요? 맞네. 자, 부동산 정보망 사업은 협회도 지정받을 수 있어요? 협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운영하고 있어요. 뭐 한방인가 있을 거예요. 자, 협회는 개공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해서 공지사업을 하여야 한다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 맞아요? 네, 맞고. 자, 협회는 재무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지급 여력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한다. 맞습니다.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입니다. 이거 하나만. 그 다음에 9번 문제 봐드릴게요. 자, 협회에 관한 연결사항, 그 내용이 들어가요. 연결 문제. 총회 의결 보고, 국장회 보고 맞아요? 확실해? 맞구나. 지부에 대한 감독 시도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감독만큼은 주사무소가 됐건, 지부가 됐건, 지회가 됐건, 오로지 국장이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자, 2번 틀렸고. 공제사업 검사는 금융감독원 원장 맞습니까? 공제규정 재정 변경 승인은 국장 맞아요? 지혜 설치 신고는 어디?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어차피 사람한테 신고해야 되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일단은 협회 이 정도 정리해 봤어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협회 가볍게 정리했죠?
정리했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들 다양하게 또 풀어보셔야 돼요. 어차피 9, 10월 달 또 뭐 어차피 문제 많이 나갈 거예요. 많이 나갈 건데, 좀 어려운 문제도 풀어봐야 되고 해야 될 겁니다. 자, 일단은, 디페이 넘어가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벌칙 나와요. 벌칙. 안 좋아요. 굳이 또 안 좋아한다고 그렇게 반항적으로 대답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벌칙은 쉬워. 애원 오면 쉬워요. 이것은 벌칙은 그래서 10월 되면 9월 10월 되면 벌칙이 가장 쉬워요. 지금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공부가 덜 됐을 때는. 근데 왜냐하면 이 벌칙은 암기해 놓으면 답이 딱딱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쉬울 수밖에 없죠. 지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9, 10월 되면 벌칙까지 쉬운 게 없을 거예요. 잘 봐보세요. 그럼 이제 이론 설명할게요. 59페이지 요약지 펴놓으시고 칠판을 봐주세요. 여기서 이제 벌칙 파트에서 몇 가지 공부할 거 있거든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가볍게 봐주세요. 자, 행정벌이 있어요. 이게 벌칙이에요. 벌. 행정벌. 이 개념이 흔들리면 안 돼. 행정벌이 뭐예요? 행정벌이. 행정형벌하고 행정질서벌이 이렇게 나눠지죠. 행정형벌하고 행정뭔서벌, 질서벌. 자, 행정형벌이 뭐가 있어요? 징역 또는 벌금. 행정질서벌이 과태료를 말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이 파트가 벌칙 파트가 행정벌에 관한 파트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앞주하고 오늘 행정처분 종류 배웠죠? 행정처분이 이제 사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행정벌보다는. 자, 이것이 등록 취소 처분, 업무 정지 처분, 자격 취소 처분, 자격 정지 처분, 지정 취소 처분. 자, 이것이 이제 합해갖고 우리 과목 제재가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제재가 될 건데, 자, 봐보세요. 그러면 내가 왜 이걸 나란히 적었어요? 내가 뭘 설명하려고? 왜 나란히 적었냐고? 당첨. 약물 규정 아닌데? 우리. 그렇죠? 그렇지. 내가 같이 저부터 나오잖아요. 병과할 수 있느냐. 이걸 설명했어. 그럼 같이 부과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병과라래. 병과. 그러면 이렇게는 같이 병과할 수 있어요? 뭐 등록 취소시키면서 징역, 자격 취소시키면서 징역, 자격 취소해서 벌금 같이 병과할 수 있냐고. 병과가 아주 자유로워요.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뭐냐면 이 자격증 양도 되어야 하면은 자격 취소 사유잖아요. 그리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이잖아요. 자,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유잖아요. 그러면 자격 취소하면서 징역, 자격 취소하면서 벌금 같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병과가 자유롭다. 병과가 아주 자유로워요. 자격 취소하면서 징역, 자격 취소 벌금 같이 부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는 병과할 수 있을까요? 뭐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행정질서벌 이렇게. 처분하고 과태료 같이 병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있어? 강력주생해. 지금 날씨가 흐려지고 있어요. 좋대. 비 맞고 싶대. 그렇죠. 그렇죠. 병과할 수 있는데 몇 개만. 한 개만. 그러니까 이렇게는 병과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이렇게요. 이렇게는 할 수 없고 어떤 것만 지정 취소하고 과태료 하나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한 개를 적어보면 이거잖아요. 우리가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을 정해서 승인 받으라 그랬죠? 변경 승인을 받았는데 받았어 안 받았어? 자, 위반했을 때 지정 취소 사유도 되고 몇만 원 500만 원 과태료 같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같이 부과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자격 취소하고 과태료 이렇게 병관당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정의됐어요? 오로지 몇 개? 네, 가능하는데 하나만. 자, 그러면 이렇게는 병과할 수 있는 거 보세요. 우리가 양도되면 1년 이하죠. 1천만 원 벌금이잖아요. 그러면 징역 6개월에 뭐 벌금 500만 원 이렇게 병과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없어? 왜? 분필 색깔이 분필 색깔이 빨가니까. 자,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래요? 요령만 넣는다. 요령만 넣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병과할 수가 없어요. 또는이잖아, 또는. 또는이니까 벌금 들어가면은 징역 가, 안 가? 안 가. 자, 이렇게는 병과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이거 1년하고 1천이잖아요. 이렇게 같이 부과할 수는 없다고. 그러면 이렇게는 병과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징역하고 과태료. 없어? 지금 빨간색이니까. 아니, 좋았어요. 병과할 수 없어요. 징역하고 과태료, 벌금하고 과태료. 이렇게 병과할 수 없어요. 병과 먼스 X, 병과 X입니다. 병자예요. 정의되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처분하고 형벌이 병과가 자유롭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장이 20개, 30개 문장이 도출이 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지문이 계속 도출이 되잖아요. 됐어요? 등록 취소하고 과태료 물어볼 수도 있고 등록 취소하고 징역 물어볼 수도 있고. 뭔 소리 아세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거 지문을 외운 게 아니에요. 이것을 20개, 30개 문장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정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별것도 안 되지만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껴 문제 나오면. 왜냐면 이게 단독 문제는 안 나오고 4번 지문에 병과할 수 있냐 이렇게 지문이 하나 뜬다고. 5개 지문 중에서. 금지행위 문제 나올 때도 3번에 병과할 수 있냐. 자격 취소 문제 나올 때도 병과할 수 있느냐. 이렇게 5개 지문 중에 하나 지문으로 뜰 수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모르면 꼭 3개는 아는데 2개 몰랐고 못 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공부가 덜 된 거예요, 그게. 5개 지문 중에서 2개 때문에 몰랐고 맨날 헤매다가 찍어갖고 틀리는 경우 종종 있잖아요. 맞죠? 많아요. 예, 그 공부 덜 된 거라고. 이게 부분적으로는 됐는데 완벽하게 덜 된 거지. 정리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병과할 수 있느냐 이거 잡기 위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어요. 이거 처음 한 게 아니에요. 몇 번 했죠? 옛날에 뭐 누구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자진 신고하네. 예, 예, 좋았어요. 자, 지울게요. 지울게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뭘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제 이런 것은 좀 복잡하니까 지워버리고. 대상자. 자, 행정, 형벌 대상자는 누가 되느냐. 자, 머리 굴려보세요. 대상자는 처분 대상자는 아까 우리가 다 했죠? 그러면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 대상자는 누가 돼요? 개공이잖아요. 그러면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누가 돼요? 응? 공인중개사하고 뭐 소공 다 들어가죠? 자, 지정 취소는 누가 돼요?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자, 대상자. 이것은 아까 다 했고, 이제 지금 할 것이 형벌 대상자가 있어요, 형벌. 징역 벌금 대상자는 개공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개공되죠? 징역 벌금 많잖아요. 뭐 등록증 양도되면 1년하고 1천 수없이 많죠. 그러면 공인중개사하고 소공도 되죠. 자격증 양도되면 1년하고 1천. 그럼 거래정보 사업자는 징역 벌금 대상이 될까? 아니, 징역 벌금인데 500짜리가 나와. 하나 있어. 그 하나가 뭔데? 1년하고 1천. 의뢰받지 않는 거 다르게 차별 공개했을 때 지정 취소도 되면서 1년하고 1천. 기억나요?
그럼 거래정보 사업자도 딱 하나 있어요. 징역벌금 대상자가. 되네? 그럼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중개보조원. 징역벌금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앞에서도 했어요. 돼? 안 돼? 되고. 돼? 되고? 됩니다. 중개보조원도 징역벌금은 대상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이런 게 없죠? 자, 그럼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 무등록업자. 징역벌금 있어 없어? 처분은? 없어. 등록 취소, 업무정지 이런 거 없어요. 개공이 아니잖아요. 징역벌금은 돼. 둘이 문제네. 자, 그럼 과태료 대상. 개공이 과태료 대상 됩니까? 되죠. 개시의무 위반, 뭐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 다 100만 원짜리잖아요. 개공은 과태료 사유가 많고, 그럼 공인중개사하고 소공 돼? 어떤 경우? 과태료 하나만 대봐. 이중계약서는 있도 없어. 개시는 개공만 해. 아주 막 갖다 붙여. 아니, 서공이 확인 설명하면 아니면 자격 정지밖에 더 돼? 보험은 개공만 들어. 막 갖다 붙여. 주관식. 자, 우리가 2차는 논문형에다가 주관식 단답형, 기인평 가미할 수 있다. 자, 이게 자격증 미반납자 100만 원이하고 과태료. 자격 취소되면 자격증 반납해야 되잖아요. 공인중개사 소공이든. 자, 그럼 거래정보 사업자는 과태료 있어 없어? 많죠. 많아요. 운영규정 위반. 됐어요? 자, 그럼 중개보조원이 과태료 대상이 되느냐? 이 문제죠. 중개보조원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느냐?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여기는.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또. 과태료. 과태료 없어요. 그러면 무등록 업자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까? 없지. 그럼 결론은 이 두 가지가 문제네. 이 두 가지만 외우면 되네요. 이 둘은 징역 벌금은 되는데 행정처분이 있다 없다? 과태료 없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되죠. 그럼 과태료 또 어디가 있냐면 과태료 이제 추가로 공부할 것이 또 여기 이분들 외에 과태료 받아야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중개인은 개공이잖아요. 어디 누구 나왔는데? 거래정보 사업자는 아까 어디 나왔을 건데 여기요. 공인중개사 협회 몇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많잖아요. 감독명령 위반에 협회가 감독명령 위반해도 500만 원 과태료. 이해됐어요? 아까 운영실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500만 원. 협회 공인중개사 협회 있잖아요. 또 올해 신설된 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500만 원짜리 있잖아요. 자, 이분들은 이제 추가로 공부할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자, 과태료 대상자, 형벌 대상자, 처분 대상자 공부했어 안 했어? 형벌은 다 돼, 다. 징역벌금은 누구나 다 되는 거고
이제 근데 이 둘이 가장 문제예요, 지금. 둘 다 안 돼. 그리고 과태료는 추가로 공부할까 협회하고 정보통신서비스고 이제 이렇게 추가로 공부를 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행정처분 대상자, 형벌 대상자, 과태료 대상자 끝. 끝났죠? 근데 이런 지문을 이제 문장 만들어 놓으면 완벽하게 안 해놓으면 맨날 틀려. 중개사법이 그리 쉽지 않아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교재 문제는 좀 쉬운 편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지금 이게 좀 쉬운 편에 들어가요. 이 교재가.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중개사법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오예요. 아니에요. 한참 멀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가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럼 이제 벌칙 사유 같은 거 해야 되는데, 그 전에 1시간이 끝나버렸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예, 휴식 같습니다.